여러분 구독과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소원성대와 셔연청 낳고 작은 원한이 큰 재앙으로 자라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원망이나 불만이 큰 재앙을 이루게 된다는 뜻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를 부르는 격언입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더 큰 문제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와 이재명 사이의 악연, 그리고 그것이 국제정치 속에서 어떤 거대한 파문으로 번져나갈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구두로 하고 사진 촬영 후 서명을 거부했을 때 트럼프는 이재명이 떠날 때 배웅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트럼프와 관세 협상은 매우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동안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이재명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그의 업적을 홍보를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게 어떤 결정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첫째, 트럼프와 이재명의 이번 협상으로 트럼프는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합의 직전 뒤집는 행동을 했다고 느낍니다. 특히 사진 촬영 후 서명을 거부당했으니 이는 일종의 public 모욕 public humiliation처럼 작동합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분노, 모욕감,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둘째, 트럼프는 스스로를 거래의 달인이라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에게 속았다 혹은 허점이 드러났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나는 최고의 협상가다라는 자기 이미지와 실패했다는 현실이 충돌하면서 인지 부조화가 생깁니다. 셋째, 트럼프는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무시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웅도 하지 않았다 같은 냉정한 행동으로 순간 분노를 표출하지만 이후에는 언론적으로는 내가 큰 투자를 끌어냈다고 포장하게 됩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승리 프레임 유지 내면에서는 상처 봉합이라는 이중 전략이 작동하여 현실 왜곡을 통한 자아 방어를 할 것입니다. 넷째, 트럼프는 자기 합리화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라며 이재명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성과를 만든 것처럼 홍보합니다. 이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체면을 보존하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장기적 정서적 잔향.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재명에게 당했다는 불쾌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잉 보복이나 강경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심리 구조로 본다면 이드아이디 분노와 충동 복수하고 싶다, 초자 슈페레고 체면과 정치적 이미지 유지 성공한 것처럼 포장해야 한다, 자의고 현실적 조율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성공담을 홍보하자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전 한비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제골수 수보불망 유엔잘 구수이 수입어 부왕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면 보복해도 잊히지 않는다. 트럼프에게 이재명과의 악연은 단순한 외교적 에피소드가 아니라 정치적 복수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한번 모욕을 당하면 단순히 개인적 감정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정치적 무기로 전환시켜 더 큰 무대에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이재명이 1,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뒤집고 돌아가서는 언론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포장했을 때 트럼프가 느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체면과 자존심의 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모욕을 곧장 언론전을 통해 자기 성과로 돌려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심리 구조입니다. 분노는 즉각적으로 드러나되 복수는 전략적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이제 그의 시선은 한국 사회의 더 깊은 약점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의혹, 즉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설, 교회 탄압과 목사 구속,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박해, 그리고 미군 기지를 겨냥한 수사 같은 사안들이 트럼프의 보복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대외정책 도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보면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빌미로 한 제재,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 의혹, 교회 탄압, 목사 구속, 전직 대통령 박해, 언론 탄압, 인권 침해 등 같은 사안은 인권 문제로 포장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미국이 자주 활용하는 수단이 마그니츠키법 기로바 막니스키 액트입니다. 특정 검사나 정치인을 겨냥한 금융비자 제재는 표적형 보복으로서 트럼프의 스타일과도 맞습니다. 둘째는 안보 이슈와 연결한 압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 문제나
정보 협력 문제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 상징물의 미공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트럼프가 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보복을 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그니츠키법을 활용한 개인 제재 쪽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트럼프는 정권 전체를 곤란하게 하되 직접적인 전면 충돌은 피하려는 스타일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특정 인물을 찍어 제재하면 미국 내 지지층에는 강력한 정의 실현으로 보이면서도 국제적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 탄압 목사 구속 문제는 종교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보수층의 감정을 자극하기 좋은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이 더 명확히 드러나면 트럼프는 이를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의 카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 문제를 중국 제재의 일부로 묶어 더 크게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기적으로는 마그니츠키법을 통한 특정 인사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선거 개입 문제를 중국과 연계시켜 한국 정부 전반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식 보복은 감정에서 출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략적 계산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작은 악연이 어떻게 국제정치의 큰 경랑으로 번져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복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치밀한 응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담의 말을 떠올립니다. 승사제욕지공, 유활식 부조, 역부리생시 유줄공, 요유에스 부사오, 리부이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공은 일찍 깨닫기 어렵고 힘겹게 이루어진다. 트럼프가 분노를 넘어 전략적 응징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석이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이 큰 담론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